안녕하세요. 한국과 연이 깊은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셜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강아지 메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 한국에게 진돗개라고 합니다. 토니가 아기일 때부터 키운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사랑했던 친구 지수의 강아지를 맡아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적 캐나다로 온 지수와 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지수가 고등학생일 무렵 한국으로 돌아갔고 지수는 혼자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캐나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탔던 지수는 아기 진돗개 한 마리를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메리를 만났을 때 저는 아기 늑대 같았습니다. 친구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유기견 메리를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정말 물고 빨고 그 강아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 녀석을 보니 참 고마웠다고나 해야 할까요? 타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지수에게 그 강아지는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이 정말 힘들고 지옥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내주고 나서 저는 정신을 바로 차렸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파트먼트에 혼자 있을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된 메리를요? 저는 곧장 그녀가 살았던 곳으로 달려갔고 어떤 정신인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메리를 저희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메리와 함께 부모님과 살고 있는 저희 주택으로 갔습니다. 주택이 어찌됐든 걔가 살기에 더 적합하잖아요? 부모님은 친구를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저에게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상의하지 않고 데려온 개니까요. 메리와의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며칠이 지나도 제 부모님을 향해 지저댔고 또 짖는 것이 잠잠해진다 싶어 부모님이 다가가려 하면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점점 메리를 미워하고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부모님이 친척에게 셜리가 데려온 개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고 불편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어쨌든 제가 멋대로 데려온 아이니까요.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개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니까요. 제가 끙끙대는 걸 알았던 부모님은 자신들이 지원해 줄 테니 훈련소로 데려가 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지역 내 유명한 훈련소를 찾았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고 지역을 벗어나야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차를 타고 쉬는 날 가보자고 하셨지요. 부모님은 앞에 타고 저와 메리는 뒷좌석에 타고 출발했습니다. 가는 내내 메리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메리가 장거리 드라이브를 간 적도 없고 심지어 차를 타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도로에는 차가 없어서 막히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땅덩어리가 되게 큽니다. 달려도 끝이 없는 고속도로 지루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맑고 손바닥 쌌은 무스가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야생의 무스는 처음 봐서 경이로웠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차를 갓길에 대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위험할 것 같으니 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군인 출신이셨던 상남자 아버지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어이 내리셨습니다. 사실 저 무스가 사슴같이 생기기는 했어도 위험한 야생 동물입니다. 두꺼운 근육질의 코를 가지고 있고 다 자란 성체는 1.4m에서 2m 정도 되고 몸무게는 암컷과 수컷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수컷은 800kg, 암컷은 49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거대합니다. 심지어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사람이 접근하면 먼저 도망가지만 무스는 위협을 느끼면 도리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조심스레 나갔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되어 저도 살짝 따라 나섰죠. 그런데 무스가 저희를 보았는지 저희에게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무스는 거의 700kg는 나갈 것처럼 거대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등을 보이지 않은 채 천천히 뒷걸음질을 쳐서 차로 들어갔고 무스는 어느새 저희 차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제 옆에 메리도 어느새 긴장을 하고 낑낑거리기 시작했죠. 암만 성견이라고 해도 메리는 아직 2살에서 3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수는 저희 차에 코를 대며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탐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저기서 무수가 그냥 가면 다행인데 자칫 수틀리면 공격을 하는 것이니까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미안. 그냥 가죠. 를 외쳐댔고 엄마는 셔럽. 나즈마키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수는 저희 차를 그 거대한 뿔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SUV이긴 했지만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차가 움직이고 흔들거리고 무수의 콧김이 세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긴장해서 떨고 있던 메리가 크게 왕 하고 짖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메리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어요. 메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무수가 있는 쪽 반대쪽 창문을 내렸습니다. 창문이 내리고 메리의 우렁찬 짖음이 도로에 울려 퍼지자 무수는 당황해했습니다. 메리는 계속해서 짖었고 저는 승산이 있겠는데 싶었지요. 무수는 서서히 뒷걸음질로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메리의 목줄을 단단히 채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메리는 그 아기 강아지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마리의 늑대가 된 것처럼 짖어댔습니다. 위협을 느낀 무수는 예상과 다르게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저와 메리는 다시 차에 탔죠. 부모님은 메리를 다시 봤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용맹함에 너무 놀랐고 말썽꾸러기라고 미워하던 부모님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가지 않고 돌아온 메리. 부모님은 진돗개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접근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죠. 저도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개는 다 똑같은 개인 줄 알았는데 진돗개는 충성심이 워낙 강해서 첫 정을 준 견주를 오래도록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메리를 이해했습니다. 메리에게 엄마는 제 친구 지수니까요. 하지만 이왕 같이 살기로 한 이상 저는 메리에게 엄마가 되어주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메리, 진돗개를 대하는 법을 다시 공부했고 메리도 시간이 차츰 흐르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메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과거 고통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메리는 저희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셀리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메리가 그래도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을 해서 다행이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